주말간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동안의 핫스탁 3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핫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정말로 견조한 걸까? 미국의 소비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주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하나씩 떼고 보자면 헷갈립니다. 정말 소비가 견조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표랑 실적이 이렇게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를 읽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좀 사정이 아니잖아요. 또 해외 네, 사정이고 통계는 또 가진 통계가 다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도 따지고 전월 대비도 따지고 또 컨센서스 따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외의 미국의 경제 지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롬 파월 의장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숫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트코는 주당 이익은 예상을 넘어섰지만 매출은 약간 좀 그 전망에 따라서는 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나온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를 보면 역시 작년 일단 2분기가 이제 가장 피크를 쳤던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슬로우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이 코스트코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트코의 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동일 점포 매출도 마찬가지인데 동일 점포 매출이 한 5.7% 정도가 미국 기준으로 좀 늘어났고요. 글로벌리는 5.2%가 동일 점포 매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건 분명히 맞겠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쇼핑객 자체,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같은 거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엄청 고소득층도 여전히 코스트코로 가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도 또 코스트코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이제 1분기, 2분기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코스트코가 주유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는 주유소 사업을 또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코스트코의 주유소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작년의 특징이었습니다. 워낙 이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 바로 동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30-40분 차를 타고 가서라도 코스트코 가서 기름을 넣고 역시 그 간 김에 장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큰 흐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휘발유 가격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도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폭발적인 성장은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코스트코가 이제 지난 주말에 결론적으로 보면 2%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소위 투자자들,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코스트코의 멤버십 갖고 있는 고객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와 그리고 월가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멤버십 가격의 인상입니다. 연회비 가격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통상 코스트코가 5년에 한 번 정도가 올렸다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인데요. 2017년에 한 번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올릴 때가 됐네요. 근데. 네, 올릴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 2022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의 이제 대표적인 메뉴가 1.5달러, 미국의 1.5달러인 결국 햄버거, 그 핫도그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핫도그 엄청 싼데 그 가격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핫도그 가격이라든가 멤버십 가격에 대한 인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정도에 아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질문했을 때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 지금 워낙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핫도그 가격이 올리고 멤버십 가격이 올리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다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올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핫도그 가격은 한 번도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핫도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런 말 했고요. 작년에도 멤버십에 대해서는 그 멘트를 안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올릴 수가 있는 지금 시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언급은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주주분은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배당 꾸준히 늘려왔지만 배당률 자체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대 안 되고 한 0.5%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대신에 이들이 뭘 하냐면 또 비정기적으로 스페셜 디비던드, 특별 배당을 줍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계속 쌓이면 뭐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매장을 늘리고 하더라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또 4, 5년에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20년에 한 번 주고 아직 안 줬을 텐데요. 그러면 또 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왜 안 주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가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실망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확인한 것은 소위 멤버를 계속해서 갱신한율이 한 92%도 하면서 사상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트코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3년 전인가요? 현대카드로 이제 제휴사가 바뀌면서 네. 현대카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우리나라에서 뭐 마일리지 서비스 뭐 주지 않습니까? 예, 캐시백 맞습니다. 주면서 멤버십을 자동 갱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모르더라도 자동 되게 돼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멤버십에 대한 제휴 카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런 멤버십의 갱신율도 사상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워낙 안정적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PR이요. PR이 지금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33배 내지 32배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레벨은 팬데믹 이전의 레벨에서는 24배에서 30배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더 훨씬 높았지만 그나마 아직도 30배 정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밸류에이션을 갖고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신 분들한테는 적절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투자 의견이 바뀐 곳은 없지만 세 군데 정도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조금 내렸다라고 보셔야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의 전반적인 보수적 상황에 대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에서 한 서너 개의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코스트코를 이런 것들 안정적인 흐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할 만하다라고 탑뷰로 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주주 여러분들은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자면 코스트코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장중에 $200를 재차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판매량이 32%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격 인하 정책이 이거는 뭐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인베스터데이 실망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인베스터데이 때는 저희가 다양한 분석을 다른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저도 네. 간단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저 나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나름 드렸던 결론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너무 그렇게 뉴스에 민감하실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 자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자동차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주목하시라고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 일단 금요일 날은 또 반등을 일정 수준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럼 숫자를 보셔야죠. 일단 중국의 자동차 판매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참고적으로 중국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생산은 74,000대가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은 원활하게 지금 중국에서도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이 74,000대 중에서요. 중국 내 판매가 32,000대였고요. 주로 유럽향인데요. 유럽향 수출이 42,000대에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는 항상 한 분기가 시작되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중국 내로 많이 물건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좀 하반기,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이후에는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에는 또 유럽향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는데 여튼 지나가 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1월에서 2월 동안 총 판매가 6만 9천 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 나왔습니다. 물론 수치는 뭐 갑자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것은 작년의 상황,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엔 팬데믹 상황이 아주 집중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이 숫자 자체가 갖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과 비교해야 되겠는데 어떤 62%니까 꽤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가격 내린 거에 대한 어떤 호재 인식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테슬라 하면 비교된 게 비아드잖아요. BYD인데요. BYD는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제쳤고요. 중국 내 1위 업체고 순수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돈을 버는 두 개 회사가 바로 이들 두 개잖아요. 네. 비아드는 같은 기간에 16만 1,977대를 팔아오면서 무려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대비 비아드가 훨씬 더 많이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회사를 포함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어땠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2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테슬라랑 비아드가 지금 중국 내를 지금 선도하고 있고 물론 점유율은 테슬라가 보다는 비아드가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압도하고 있고 워낙 중국 내고 워낙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더 많이 커져 있지만 그만큼 그 외의 자동차들과 이들 두 개의 자동차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두 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오늘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내 지금 테슬라 3와 테슬라 모델 Y가 좀 어떤 상황이냐 보겠는데요. 모델 3, 모델 Y 모두 다 지금 재고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고요. 재고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뭐 갑자기 줄어드는 건 없고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시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역시 테슬라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답일 거다. 다만 여기서 나는 테슬라 너무 비싸고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서도 테슬라 자동차 뭐 좋지도 않고 뭐 고장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식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제는 이슈보다는 펀더멘털 숫자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꾸준히 언급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계속 좀 새겨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얏트 호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얏트 호텔 리오프닝을 믿으시라니까요 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신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얏트 호텔의 주가 랠리 어떤 배경을 찾아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얏트는 우리나라에서 뭐 상당히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지만 네네.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69개국에 총 1,350개의 호텔을 갖고 있고요. 하얏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제 리조트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핵심은 이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고 어느 만큼 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자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소위 IT나 바이오보다 상당히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비행기에 대한 그런 탑승객이 이미 2019년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의 여행 수요를 보면 올해도 아직까지는 못 미칩니다. 2019년 대비 못 미치지만 아마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7, 8% 수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전 세계 여행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전 세계 어떤 여행 관련 주식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는 분명히 올해 좋을 수 있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국내 여행사도 찾고 뭐 중국 사람들의 여행 오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찾고 우리나라 뭐 호텔 신라라는 뭐 주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 찾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숫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얏트 호텔의 이익과 주당 이익과 매출을 간단한 표로 하나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 잘 나가다가요.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 문을 닫았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적자로 돌아섰고요. 작년에 이제 흑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주당 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매출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작년 매출이 2019년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누가 여행 가겠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재작년에 아예 생각도 못했고, 작년에는 갈까 하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해외여행 가겠다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 호텔에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단체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패키지 가시는 분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행을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여행 관련 상당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항공주 좋아하실 것이고, 어떤 뭐 호텔 특정 호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이트 같은 거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예약하시니까 뭐 부킹홀딩스나 이런 걸 뭐 엑스피디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하튼 여행 관련된 호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올해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중에 오늘 사상체 호가 광고가 하얏트 호텔에 들어갔고요. 아마 52주 최고가 한 건 많을 겁니다 오늘요. 네. 여행이나 호텔 관련된 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 사실 올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 안에 좀 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요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미국의 리쇼어링에 주목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쇼어링을 이제 저희가 산업재에 주목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포커스를 좁혀서요. 리쇼어링 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리쇼어링이란 건 바깥에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찌 보면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컴백 홈이거든요. 컴백 홈을 리쇼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계속 피고 있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 외국으로 났던 공장들을 다시 오라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새로 들어오면 이미 공장이 다 지어져 있으면 설비도 있으면 사람만 오면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땅도 그 어떤 택지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렇죠. 공장 예. 부지도 개발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할 일이 수많은 많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은 전 세계적 글로벌 하다가 이제는 각 블록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IRA 배터리 때문에 문제였으면 요즘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이슈니까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 가려면 공장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이 여기서 일을 하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캐터필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떤 새로운 택지를 만들려면 이런 공사 큰 자동차나 큰 어떤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보시면 이거 사상체육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캐터필러가 되겠고요. 예. 다음은 이런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크레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전 세계 최대 중장비 임대 기관은 유나이티드 렌털 아이거든요. URI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역시 사상체육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IT나 성장주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걸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예. IT나 이런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식은 이해하기 쉬운 걸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해하기 쉽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면 이런 공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목재로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큰 철강이나 이런 것들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대표는 뉴코아입니다. 뉴코아. 이거 지금 사상체육과 다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이것도 좀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거 마지막으로 이런 공사를 다 하면 어찌됐건 뭐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려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흙이라도 나오고 돌이라도 나오고 뭐 하라면 시멘트라 시멘트 포대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거기 갈던데 쓰레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청소하는 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섹터다라고 해서 오늘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메커니즘 오늘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렌털, 뉴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